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를 살펴보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의를 결국 거부했는데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정원 실장을 지낸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그리고 장혜성 북한 망명센터 이사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나흘 만에 통지문을 보내왔는데 결국 거부를 했습니다. 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은 말이죠. 항상 그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 때 자기들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남북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예. 현재 시점 자체가 그 자기들 남북 대화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장성택 그 처형과 관련해서 북한 내부에 아주 좋지 않은 그 소문들이 돌고 있고 그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인민보안부죠. 경찰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 존엄을 훼손시키면은 능지처참시키겠다라는 그런 뭐 협박을 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도 이제 보도에 나왔습니다만은 김경희 그 관련해서도 지난 넉 달 동안이나 현재 공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위독설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그 김정은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고모가 위독해진 것과 또 이제 장성택을 죽인 것도 전부 다 김정은이가 굉장히 그 악랄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힘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보도에 일본 나왔습니다만은 금강산 그 관광 재개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절대로 그 이산가족 상봉하고 그 금강산 관광은 결코 연계시키지 않겠다. 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북한의 그 대남 일꾼들이 그 장성택 처형 이후에 자신 있게 나서서 남북 대화를 할 만큼 좀 자신감이 없습니다. 만약에 현재 그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우리 다른 모든 그런 그 회담은 남한이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거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인권이 하고 상관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인도적인 문제하고 관련돼 가지고 남한의 시혜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이산가족 그걸 내줬다가 또 3월 달에 키일 리졸브 훈련 독수리 연습을 하면서 이 남북 관계가 긴장탁탁 하게 되면은 그 책임을 질까봐 현재는 적당한 시점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거부한 진짜 속내가 어떤 걸까요, 북한이? 글쎄,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그 신년사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작년에 나오고 2월에 나와 두 번째 나왔잖아요. 직접 제 입으로 그 남북 간의 관계를 아주 뭐 획기적으로 풀 것처럼 남북 관계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많이 말했어요. 여러 번 언급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경우에는 정말 이 남북 관계가 이번에 올해 좀 크게 풀리지 않겠는가. 저는 애초에 생각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건 뭐 분명한 얘기거든요. 사실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풀 생각만 있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핵만 폐기라면 엄청난 문제가 풀립니다. 그건 뭐 더 얘기해 볼 것 없이 이 경제 관계 문제 그다음에 뭐 어쨌든 간에 4.354로 국제적인 제재 문제도 적절하게 풀릴 게고 그런데 그거는 한마디도 다치지 않고서 지금 남북 관계만 풀리겠다니까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정부에서 말한 게 맞죠. 그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러면서도 그 남북 관계를 풀자는 이유의 하나가 말하자면 돈벌이나 그 핵 문제는 그냥 덮어두고 남북 관계를 풀어서 여기서 껄렁껄렁해서 금강산 그 관광 같은 문제도 좀 해결하고 이거 해서 돈벌이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정부가 그런 데는 그 말려 들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말려 들지 않으니까 이거 뭐 괜히 이산가족 상봉을 해봐야 괜히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남한 사람들이 잘 산다. 남한이 어떻다. 남에 대한 그 환상만 조성될 것 같으니까 막 그러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거부했다 이렇게 두 분이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런데 통지문을 보면 뭐 키 리졸브 훈련을 의미하는 거겠죠. 한미 군사 훈련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산가족이 과연 만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거든요. 과연 그 한미 군사 훈련 자체가 이산가족 상봉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건 북한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훈련을 해왔고 또 그 자체가 또 방어적인 훈련이고 또 우리가 필요의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참관도 허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그 남북 관계를 긴장시키는 그런 요인은 안 되지만 북한이 그걸 가지고 대내 통치에 이용하는 겁니다. 현재 장성택 그 사건 관련해서
현재 김정은의 위상이 많이 추락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군심과 군대에 있는 군심과 예. 민심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예, 흉흉한 그것을 다시 그 3월달에 예. 그 한미연합훈련을 핑계 삼아서 다시 한번 긴장을 고조시켜가지고 민심과 군심을 잡기 위한 그런 보관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은 좋은 계절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 예.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만약에 남북 관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좋은 계절은 아마도 우리 봄철 훈련이 끝나고 나서 예. 그다음에 또 3월 9일 날 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예. 그다음에 김일성 생일 행사를 4월 15일 날 하고 예. 아마 그때쯤에서 다시 좋은 계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초여름이 될까요? 초여름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예. 일단은 4월까지만 가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좋은 계절이 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계절이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예. 그건 저는요, 반대로 얘기해서, 그 좋은 계절이 오면, 좋은 계절이 지금도 좋은 계절이지, 뭐 지금은 나쁜 계절입니까? 근데 그거는 그 부실이라고 생각할 때고, 이제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자기들이 말하자면 신년사에서도 그 남북 관계를 절대적으로 풀자, 어쩌자 말은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시 얘기해도 남쪽하고 그래야 돈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이게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해서 돈 좀 긁어 먹을 줄 알았는데 네. 이 남쪽 정부가 도대체 여기에 그 힘을 들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자면 이번에 전 중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계절 언제냐? 좋은 계절이 뭐 지금도 좋지만은 글쎄 자기네한테 좀 유리하다고 생각될 때 정 안 되면 야 근데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가 좋은 계절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가 핵심인 건가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를 하려 그러면 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우리 관광객을 사살한 데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게 되면 벌크 캐시라 그래서 예. 대규모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예. 이거는 현재 유엔이 3차에 걸쳐서 북한에 제재를 하고 있는데 예. 대규모 자금을 북한에 지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 일단은 우리 북한 핵무기를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예.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한다 그러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 걸려 있고 또 하나는 오이사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개성공단 사업 이외에는 어떠한 남북교류도 하지 않는다라는 오이사 조치가 있는데 그것이 벌어진 게 천안함 폭침 사건. 예. 그 이후에 또 연병도 포격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북한이 사과하지 않으면은 예.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 일단 이산가족 상봉하고 금강산 관광을 연계를 시킬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지금 언급하신 세 가지 중에 북한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1번 정도겠네요. 사과와 재발 방지. 사과 재갈 방지. 그 그렇죠. 부분만 해결되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가 좀 뚫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힘든 것이 벌써 두 번째 겁니다. 예. 북핵 문제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예. 좀 전향적 자세를 보여서 보여야지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을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엔 제재 문제도 이제 풀리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북한의 우리 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그런 의지 예. 그걸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예. 그게 아니라도 천안함이라든가 그다음에 천안함뿐만 아니라 연평도 포격사가 그놈들이 아무리 별일 있어도 사과를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체질적으로 그런 거 사과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다른 것도 다 그만두고 그래도 이제 그 문제만 사과를 하면 해결된다. 예. 사과를 안 할 겁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사살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 양반들이 벌써 천안함 폭침 직전에 사과의 의사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만 한해서는. 예. 근데 이제 천안함 사건이 벌어진 바람에 금강산관광이 재개가 안 된 거죠. 예. 네. 그동안 북한의 이제 동향이나 행태를 보면 역제를 해보지 않을까 여러 가지 네. 그런 관측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거부하고 시간을 좀 버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전략으로 세우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작년도 7월 달에도 예. 북한이 제의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그 금강산 관광하고 이산 가족 문제를 그 서로 주고받는 걸로. 저 사람들은 그 인도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들이 우리한테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유일한 혜택이라 생각하니까 예. 우리가 이산 가족이라는 상봉이라는 카드를 줄 테니까 너희들은 금강산 관광을 좀 내놔봐라. 예. 라는 것을 이제 제시한 거죠. 예. 요번에도 그것도 내놓고 더군다나 자기들은 개성 관광도 했었는데 중지됐죠. 예. 이것도 좀 갖다 껴놓고 싶고 또 백두산 관광도 사실 거의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거기 뭐 호텔도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삼전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거기다 이제 활주로도 좀 깔아줬어요. 아스팔트를 예, 예. 공급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만약에 남북관계 개선만 되면 백두산도 관광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 최근에 마식령 스키장이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북한 주민들은 사실 그 가기 힘듭니다. 뭐 스키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뭐 승용차가 있습니까? 가기 힘든데 그런 것도 전부 다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걸 전부 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보따리 만들어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 줄 테니 너희들 이거 한번 우리한테 관광을 이렇게 허용을 해서 대규모로 좀 돈을 좀 벌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현재 좋은 계좌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번 일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잠시 뒤에 이제 통일부에서 이번 일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거든요. 네. 통일부가 만약에 중계를 시작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김경희 와병설이라고 할까요? 위독설에 대해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망했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고 식물이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그건 전 정확히 모르겠고요. 네. 김경희 원래 몸이 많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저 여자가 술 많이 하고 담배 많이 피우고 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 제가 보게 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김경희가 그 장성택이 제 남편이잖아요. 예. 남편이 그 제 오빠 그러니까 김정일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말하자면 그 연애라 할까 그 뭐 어쨌든 간에 그 여자들 끼워하던 예. 그런 파티. 예. 그런데 계속 가서 저 장성택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예. 제 아무리 그러니까 처남이라도 김정일이 한테 막강한 권한인데 그거 조금만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가면 그런 파티가 일단 파티 끝나면 마지막 해는 꼭 여자 쪽으로 이어지는데 예. 그 김경희가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게 속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때 들은 게 김경희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오빠고 저 남편이고 다 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 예. 예, 그런 말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예. 그래, 예. 그래요. 그러니까 김경희 자기는 자꾸 나이 먹어가니까 누구도 자기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데 나이 안 먹어도 김경희 정도 높으면 누가 그걸 여자로 보고서 접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상한데 남편은 제 오래비 따라서 계속 그렇게 예. 하니까 속상했댔죠. 그래서 그다음에 술도 마시기 시작했고 담거 뭐 마약 한다 소리까지도 있었더랬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건강을 그러니까 일찍이 잃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식물 인간이 됐다고 해도 별로 놀라울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네. 김경희 뭐 위독하다 또 뭐 사망설까지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김경희의 다음을 이을 사람 누가 네. 있을까? 여러 사람이 이제 저희가 앞서서도 좀 지목을 해봤는데 김여정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누구를 네.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된다면은 김여정이 될 겁니다. 예. 그러나 북한에서 여자의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북한은 남존 여비가 철저한 사회입니다. 예. 그래서 여자가 나서 가지고 뭐 정치를 한다는 것은 네. 북한 그 어떤 정서에 잘 맞지는 않습니다. 백두열통이라 그래도 예외가 아닌가요? 예, 예외가 아닙니다. 예. 그래 김정희가 비록 뭐 높은 권위를 가지고 백두혈통이라 하더라도 예. 실제로 했던 것이 경공업 부장 같은 걸 해서 그 인민들의 그 생활품을 생산하는 정도밖에 하진 않았어요.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그 김경희의 위상이 뭐 위상은 대단하죠. 예. 대단한 뭐 위치로 가지고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나서가지고 어떤 일을 하거나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예. 그래서 앞으로 뭐 김여정이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뭐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큰 도움은 별로 안 될 겁니다. 예. 더군다나 김설송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절대로 격가지부리한테 이렇게 힘을 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김설송 그럼요. 격가지다. 그럼요. 절대로. 예. 절대 안 합니다. 그건 김설송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장성택하고 김경의 사이가 틀어진 것이 김설송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 그건 저 김설성이 아니죠. 그건 예. 장금성. 아, 장금 제 착각을 장금. 했습니다. 예, 예. 장금송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 내용을 좀 아시죠? 예, 장금송이가 자살하게 된 거는 그 프랑스에 유학을 하면서 예. 정말로 절친한 관계에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예. 아까 뭐 경원이라고 그랬는데 네. 경원이 아니고 유학생이고 예. 유학생이고 아주 절친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예. 평양 얘기를 합니다. 평양 얘기를 했는데 평양에서 저 아버지 어머니가 거절을 해요. 도저히 왜냐하면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신분에 있는 그 남자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예. 그렇게 해서 당에서 신분이 확실하고 혈통이 좋은 멋있는 남자가 내려갑니다. 그 양반은 말끝마다 당성, 충성, 뭐 체제 얘기만 하고 하니까 이런 남자가 내려갔는데 예. 장금성이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그 남자가 결혼하라 하니까 압박이 예. 들어오니까 자살을 택합니다. 예. 유서를 써놓고 유서가 이제 막 당시에 막 전부 다 입수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예.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아. 자필된 유서 읽어봤는데 네. 아, 그 직접 읽어보셨다는 직접 읽어봤죠. 아, 예, 예. 읽어봤는데 그야말로 좀 비운의 비문의 가족사인데 할수 있겠네요. 보십시오. 예. 김경희는 김일성이 그렇게 그 평민하고 결혼한 걸 반대해도 자기가 돌파를 해서 네. 결혼을 성공했는데 자기 딸은 자기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예. 예. 못 이기고 자살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김경희가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예. 받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더 심해지고 예. 심장병도 도지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2006년도고 다만 2006년도부터 나빠진 게 아니고 반대로 장금성이 죽고 나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예. 장성택하고 김경희 관계가 아, 좋아져요. 아, 그래요? 그때 가서. 예. 왜 그러냐면 2006년도부터 예. 장성택이 다시 당 행정부장으로 복귀합니다. 예. 복귀를 시켜준 게 김경희예요. 자기 오빠한테 찾아가가지고 수차례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남편을 무직으로 만들어 놓을 거냐, 가택연금 시켜놓을 거냐. 끊임없이 가서 얘기하고 안 되니까 술이 막 취해가지고 가서 그냥 행패도 부리고 오빠한테 가서.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관찰해가지고 그 장성택이 2006년부터 다시 풀립니다. 당 행정부에 풀리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 보도가 좀 다르죠. 그럼 언제부터 다시 안 좋아진 건가요? 그 이후부터 좋죠. 나이가 들면은 예.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예. 사람들이 정반대로 생각하는데 네. 안 좋아진 건 젊은 시절이고 예. 나이가 들어서는 장금성이 죽고 나서는 오히려 좋아집니다. 예.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복권하는 데 도와줬고 요번에 그 장성택이 처형 과정에서도 예. 아마 그 김경희가 결사반대했을 겁니다. 결사반대. 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 9월 10일 이후에 그 공개 활동을 그 중지하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은 안 좋습니다. 유독한지 잘 모르겠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현재 그 양반이 우울증이 있거든요. 예, 예. 우울증이 있고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예. 이건 두 개가 의학적으로 보면은 만약 이게 결합되면은 자살 충동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그 연기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예. 많은 연기자들이 이제 자살을 하고 그랬잖아요. 몇 명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마찬가지로 김경희도 자살 충동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내볼 때는 김경희가 뭐 건강이 나쁘든지 아니면 뭐 자살하든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말을 하자면은 현재 상태의 김경희라면 현재 김경희가 벌써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는 그 김정은이하고 상종 안 하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살아있다 한들 앞으로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데는 별 도움 안 될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워낙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요. 예. 예. 사실관계는 좀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예,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김경희 같은 경우에 백두혈통의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약에 지금 식물인간 상태이건 뭐건 간에 그 직책에서 물러나서 권력에서 멀어진다면은 김정은이 과연 홀로 서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 김정은이가 집권 한 지 2년, 그러니까 최고 권력을 잡은 지 2년 됐는데 네. 2년 동안에 한 행정만 쭉 봅시다. 도대체 우리로서도 납득이 가는 행동이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핵실험을 예. 해. 지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게 북한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뻔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지금 말하자면 어디에 나가서 물놀이장 만들고 경마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고 그게 북한 인민들한테 또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하나도 도움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김정은이는 철딱서이 없다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완전 완전 맹무실자이라고 생각해. 그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 취미생활 같이 그거 하고 있는데 예. 그렇더라도 지금 이번에 저는 좀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성택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장성택이 처형해 놓으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김정은이 하자는 일을 반대할 사람이 적어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예. 적어도 여기서 김경희조차도 지금 몸도 아프다든지 자살 충동까지 받는다는 이런 소리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김정은이 하는 데 대해서는 감나라 배나라 못할 게고 이제부터 김정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나 다 만세 부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통속적으로 말해서 공신장군은 무릎 퍼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생각을 했는가 그럴 정도예요. 그러고 보면 김정은이 지금 완전히 말하자면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 같이 달리게 했는데 네. 달리다가 어디다 가서 찍겠는지 그거는 좀 더 네. 더 봐야 돼. 네. 저는 북한 예. 체제가 아주 지금 위기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체제가 이제 위기라고 하셨는데 앞서서 이제 내부적 상황이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바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가 일단 이제 북한이 거부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는 게 맞는 겁니까? 우리 정부는 예. 기존 입장을 일단 견제해서 북한이 일단은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나름대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또 오이사 조치에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 때 앞으로 인도적 지원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교류 협력을 확대하려고 하면 오이사 조치에 대한 유연한 적용 또는 해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비핵화 문제를 약간 돌아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대남 도발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 다음에 그게 들어지게 되면은 나름대로 교류협력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요구하는 통일이라는 큰 꿈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북한의 거부로 설맞이 이산가족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됐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산가족들 한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 문제 인도주의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풀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그리고 장혜성 북한망명센터 이사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